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돌아보면 엄마를 미워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짜증이 나요. 내가 너무 나쁜 자식 같아요. 왜 나만 이걸 다 떠안아야 하지? 엄마는 왜 계속 나한테 화를 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자식과 부모 마음이 어긋나면 그 사이엔 쉽게 닿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서는 자식과의 갈등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자식이 냉정하다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 자식만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한 간병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이제 저는 딸이 아니라 그냥 간병인입니다. 엄마는 내 이름조차 잊었고 나는 매일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아요. 60대 외동딸 김모 씨의 하소연입니다. 감정이 메말랐어요. 울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정상인가요? 50대 치매 부모를 간병하는 박모 씨의 고민입니다. 형제는 돈 보낼게 하고 빠졌어요. 근데 돌보는 건 결국 저 하나. 그 돈으론 제 시간과 정신을 살 수 없어요. 이남 일녀 중 장녀의 절규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은 매정하다고요? 그럼 24시간 같이 살아보세요. 안 미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40대 직장인 아들의 솔직한 말입니다. 엄마가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매일 화내고 욕하고 날 때리기도 해요. 솔직히 무서워요. 3년째 독박 간병 중인 딸의 고백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병원, 요양병원, 집 매일이 전쟁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혼 후 부모 부양 중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돌보는 사람은 지옥이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가족은 천국입니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형제 갈등 중인 분의 호소입니다. 이분들의 말처럼 간병은 단순히 효도나 사랑만으로는 버텨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결국 많은 자식들이 눈물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요양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제도에서는 부모를 끝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언젠가 우리가 자식의 간병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과연 그들은 그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자식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를 지금 과연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딸은 안 그럴 거야. 우리 아들은 효자니까 괜찮아.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옥자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균형을 연습해야 합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자식에게 쌓인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대화는 끊기고 거리는 멀어집니다. 속상한 날엔 혼자 일기를 써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땐 하루 정도 쉬었다 말하세요. 복지관, 보건소에서는 무료 심리 상담도 가능합니다. 둘째, 돌봄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미리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신청하세요.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목욕,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도 거주지 지자체 복지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수준에 맞는 노후 설계를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가 부자는 아니지만 누구나 준비는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빠듯하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기요양보험, 공공실버주택 같은 임대주택, 무료급식이나 간병 서비스, 노인 일자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맞춤 현급여 안내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해 줍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소형 아파트 하나나 예금 몇 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장기 요양 등급은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돌봄이 필요할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기보다는 내가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조건을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조건부 증여나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걸 활용하면 혹시 모를 오해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매달 생활비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살고 싶은 실버타운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지금부터 상담받고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 예를 들면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연금과 투자 수익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보다는 신탁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나 가족 신탁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고 자녀들 사이 다툼도 막을 수 있어요. 또 고급 실버타운이나 프리미엄 요양시설, 전속 간병인, 병원 연계 시스템 등도 지금부터 미리 상담받고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일부는 리츠나 안정적인 금융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증여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빨리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 그게 자식도 나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는 말.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감정의 중심을 자식에게만 기대기 시작하면 자식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내 안의 외로움은 자식 말고도 채울 수 있어야 해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가보고 실버 합창단, 노인대학, 작은 취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혼자 밥 먹는 게 외롭다면 경로식당이나 노인 일자리 같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모든 걸 자식한테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도 바쁜데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지? 오늘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지치지 않게 만들어줘요. 감정적 독립은 자식과 멀어지자는 뜻이 아니라 더 오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다섯째, 나 자신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양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공공실버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저소득층 노인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월 임대료는 보통 5만원대에서 12만원 수준이며 일부 지역은 3만원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지만 일부 고령자 복지주택은 25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LH, SH 등 공공임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공동생활가정 혹은 그룹홈이란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어르신 대상의 공동주거 공간입니다. 4명에서 9명이 함께 살며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습니다. 월 본인 부담금은 약 37만원에서 43만원 수준이며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총 월 70만원에서 76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이며 차상위 계층은 8%에서 12%만 부담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실버타운은 자립 가능한 노인을 위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만 60세 이상, 비교적 건강하고 자립 가능한 어르신입니다. 공공형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민간형은 보증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고급형은 10억 원 이상도 존재합니다. 월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이지만 고급 실버타운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이며 부부 입주 시 월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의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하니 어떤 곳이 가장 이상적일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은 모두 내가 결정하는 돌봄의 방식입니다.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간다는 말 대신 나는 이런 곳이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그게 진짜 준비된 부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니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덜하지 않으신가요? 막연하게 자녀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대화를 피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계획을 짜보세요. 신청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있다면 이건 좀 알아봐줘 하고 부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준비하려는 그 노력 하나에 자녀분들도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옥자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봐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